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절제의 성공학. 10대 때 술과 도박, 도둑질로 인해 감옥에 다녀온 후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 찾아간 관상가에게서 앞으로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암울한 운명을 바꾸고 싶어 절에 찾아가 출가를 청했지만 고된 출가 생활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1년 동안 보리와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술과 싸움, 이전의 생활 습관을 바꾼 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야 말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책의 저자 미즈노 남보쿠입니다. 제목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고요. 저자는 미즈노 남보쿠, 역근이는 류건, 출판사는 바람입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그 뒤로 출가보다는 운명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에 관해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운명학자이자 사상가가 되었고 운명은 노력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그의 사상을 담은 지혜서 같은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입니다.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한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은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미즈노 남보쿠는 그의 마음가짐을 먼저 이야기하는 듯해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재능도 많지만 꾸준히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는 참을성 없음과 가벼운 마음.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소.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요.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요.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요.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조금은 편하게 설렁설렁 살아도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애쓰고 살아도
어차피 한 생에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한 수고와 고생을 허투루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남북후의 성공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노력, 조금은 피가 나고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결국엔 내게 빛을 주는 삶의 결실을 맺게 됨을 말해줍니다. 제목,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또 한이가 묻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 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에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십니까? 묻습니다. 자손이 잘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어버이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무릇 깨달은 사람은 조식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호사스러운 비단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귀인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에 신명이 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인이면서 어려서부터 귀한 사람이 하는 대로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덜 좋은 옷을 입고 조식을 하며 컸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갈고 닦아 훌륭한 현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세상살이에 쫓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산 사람이라도 절대 우매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한 환경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시커먼 갯벌 속에 진주가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일, 넉넉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덜 고생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그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남복후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진정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은 외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만이 아닌 내적 정신, 정서적인 부분들 말이죠. 누구나 자신이 가진 천재성과 재능이 있죠. 있다고 믿어요. 자신이 가진 것은 그만의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빛이 있는 거죠.
노력했지만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적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시련의 시간을 겪을 때에는 중요한 게 뭘까요?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탄력성이 생기기까지는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고 아파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또다시 뛰어오르는 자신만의 경험이 없이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사는 사람, 컴컴한 갯벌 속의 진주에 비하여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자신의 빛을 가진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한 삶 속에서 정말 강한 빛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이가 되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복근은 시작하는 글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니 이 책의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처음 읽으면서도 저는 여기저기 책갈피를 많이 해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으로 받은 그 영향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한 역사 속에 이제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책이었어요. 좀 더 가까이 두고 반복해서 읽어보면 또 그 깊이가 다르게 다가올까요? 이번에도 멋진 책을 만나 매우 좋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